이런 것들이 이제 일마증산에 하는데 뭐 이게 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 기타 이돼 있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말정산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정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체 연간 받은 총급여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 건강보험료 공제를 하고, 특별소득 공제, 여기에 주택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 공제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런 것들 이렇게 공제를 하고, 요거 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안 되신 분에서 안 되신 분이 아니고, 요 공제가 너무 많이 초과해서 공제했을 때 또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하면 종합소득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요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액을 가지고 바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세액 감면 공제를 합니다. 여기는 근로소득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 많이 있습니다. 별로 해당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근로소득 공제 요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해서 결정세액이 되면 요걸 납부를 합니다.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 10,000원을 냈는데 12,000원을 냈는데 10,000원을 내야 된다, 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2,000원 정도는 환급을 받겠죠. 모자라게 냈으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인적 자격이 있는데, 여기 기본 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 정도씩 이렇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그 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맡아서 아동을 입양을 하지 않고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 이런 분들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득이 있으면, 요 소득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정도,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으로, 부양가족 중에서, 이런 분들 중에서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분을 저희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러니까 기본공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내가 부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빼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돈 버리는 사람은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되니까 그분은 빼고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말이죠. 이게 또 이제 경로우대 한 명당 100만원, 그 다음에 장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부녀자는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그러니까 밑에 자녀가 있어서 혼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 없는 자로서 이제 입양자가 있는 경우, 직계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요거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요거는 전부 다, 고용보험료 전부 다 전액 다 공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 원리금, 주택 2차 상위급 원리금 상한액, 그 다음에 이자 상한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했을 경우에 연 72만원, 그 다음에 주택마련 저축 공제 이렇게 했을 때 연 300만원. 요거는 장기주택 마련, 요거는 아마 2012년부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항 별로 없을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에서 뭐 투자 조합이 있는데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있죠.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지불카드, 그 다음에 요게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 사용, 이거는 30% 공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주화 공제율 사용분 증가액은 10%를 추가해서 공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불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요거 이용한 것 중에 작년에 이제 사용한 거, 작년 하반기 사용한 거에 비해서 올해 사용한 것이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10%를 더 추가해서 40% 공제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가져는 직계 좀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소득 금액이 제한받으나 돼 있는, 그러니까 100만 이상 버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이는 제한이 없다. 대신에 100만 이상 버시는 분은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넣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하고 총금액 20%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밖에 공제가 있고요. 세액 감면해서 이게 근로소득세 공제, 그래서 연 50만 원 이렇게 공제되어 있고, 50만 원 이하는 55%, 50만 원 초과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한 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해서 20만 원.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까지 공제를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암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100만 원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의료비는 좀 특이하게도 이게 지금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근데 내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료비를 이렇게 한 그 금액도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료비는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비, 취약전 아동 대해서는 이런 거, 보육료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 뭐 이런 거, 대학생 이렇게 해서 한도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명당 300만 원 한도 내서 해서 뭐 이렇게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학생, 대학생 따로따로 이렇게 금액을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들 근로자 본인 요거는 한도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은 세액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100% 해주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10%,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에 지정 기부금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금 끊어주는 거는 이게 지정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를 보시게 되면 인적공제 나와 있는데 이 앞쪽에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01314141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은 자기 자신이고 1은 국내 거주자, 3은 배우자, 4는 직계 비속, 자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 공제가 1명, 2명, 3명 해서 3명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황정현, 이 배우자로서 맞벌이를 봅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사람만, 본인하고 자녀 2사람만 해서 기본 공제 3명. 그렇게 돼 있고, 이분은 배우자는 왜 정하느냐, 이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